양곤 지역 인세인 타운십 국영 제약공장은 안티베닌 생산을 위해 독사 1200마리와 코브라 400마리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얀마는 오래전부터 독사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9년 한 해에만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10,000명 이상 발생하며 사망자는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독사와 코브라는 양곤, 에야와디, 마괴, 바고, 사가잉 등지에서 포획할 계획이며 뱀 한 마리당 최고 8,000자까지 지불할 예정이지만 독사의 무게가 최소 0.816kg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전 NLD 연구부 묘얀 나웅떼인 소장은 미국에서 국가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항운동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62만 6천 명의 추종자들이 있는 가운데 선을 넘는 이번 발언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정치법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저항군들은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추후 삭제되었지만 일부 게시물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선을 넘어갔다면 우리 쪽에서도 더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자들의 아들, 딸, 어린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글라돈에서 국가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가해자의 남동생인 막내 아들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가해자의 부모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더 협박을 하기 위해 가해자 집 마당에 있는 식물에 황산을 붓다가 혼났던 적이 있다고 엽기적인 일화를 공유하면서 저항단체가 혁명에서 이기려면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응원을 하였으나 프로 디모크라시 유스그룹 제너레이션 웨이브 모트웨이 회장은 그가 너무 선을 넘어갔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모트웨이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적이라도 아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선동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 선을 넘어간 발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묘양 나웅떼인의 발언은 아동학대를 조장하고 있어 어떤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국민통합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9일 국민통합정부 두아라시라 대통령 대행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국가관리위원회와 전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으며 정치법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와 협력하지 않으며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 가스 부문의 제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저항을 위한 기술, 자금,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형 집행 이후 미얀마 전역의 국민방위군은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사형 집행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소수민족단체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수민족단체에게는 전략적으로 지금이 국가관리위원회와 전면전을 펼칠 적절한 시기라고 밝히며 2023년 미얀마 재선거에도 협조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9일 미얀마 부정부 패근절위원회는 NLD 정권 공무원 60명과 국가관리위원회 정권 공무원과 민간인 22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부 패근절위원회는 NLD 정권 장관 6명, 차관 11명, 주정부 장관 43명, 총 60명과 현재 국가관리위원회 정권 공직자 6명, 공무원 8명, 민간인 6명, 총 22명을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94개 부정부패 혐의로 인해 국가 자산 총 1억 3,300만 짝과 1,300만 달러 손실을 끼쳤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30일 오전 11시경 양곤 지역 짜욱타다 타운십에 있는 양곤시청 내 양곤도시개발위원회 입구 인근에서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인근 거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시청 경비원들이 엄중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지만
폭탄 공격이 발생하였고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이 보여 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이라 유동인구는 없는 편이었으며 인근에서 청년 2명을 체포하고 일대 도로는 폐쇄되어 군경찰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시청 일대에서는 사형 집행을 지지하는 친군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미얀마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구비 서류가 변경된다고 미얀마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반 상용기를 통한 입국 시 구비 서류는 최소 14일 전에 완료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서와 도착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 또는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미얀마 보험사 가입 증명서 및 기타 서류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곤 공항 입국 시 모든 입국자들은 다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면 음성인 경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백 타잉인 보건부 장관은 미얀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종 하위 바이러스인 BA4BA5가 확산이 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확진 시 중증 가능성은 낮지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경우도 미얀마는 발생 국가가 아니라 안전하지만 코로나19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백신 확보 방안도 WHO와 아세안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7일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에서 미얀마 보건부 산하 식약처 양곤 지점이 개점식을 가졌습니다. 개점식에는 국가관리위원회 위원과 떼타잉민 보건부 장관, 소떼인 양곤 주지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식약처 실험실을 방문하여 수은, 압 함량 테스트 및 제약 성분 분석, 염료 분석, 식품 품질 검사, 불포화 오일 검사 시스템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 식약처 양곤 지점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식품과 제품을 사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이번 양곤 지점 개점으로 현대적인 실험실, 사무실을 갖춘 사무동과 관사, 훈련원까지 갖춘 7개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제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사무총장은 레피도 및 양곤 지점 조직도와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식약처는 2013년 8월 1일 보건부 산하 별도 부서로 설립되어 레피도, 양곤, 만달레이, 기타 12개 지역 및 13개 국경무역 게이트에 33개의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양곤 멜리아 호텔 이냐 볼룸에서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와 호트라 양곤 무역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미얀마 진출기업 지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함정한 공사와 김진수 상무관 및 한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의 4.3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과 정부 방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정한 공사는 최근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양곤과 만달레이 등에서 계속되는 폭탄 공격에 대한 안전 유의를 당부하였습니다. 4.3 조치 대응 진행 상황에 대해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김정희 사무처장이 첫 번째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코트라 양곤 무역관,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레피도 국가관리위원회 측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 공유를 하는 자리를 진행했으며 이 당시에는 4.3 조치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직면한 18개 한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하여
대사관 공문과 함께 발송을 하였으며 다이카에 등록된 한국인 투자기업 340개 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외 적용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6월 7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와 은행단 화상회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다이카 등록 한인 기업 340개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외국인 지분 10% 이상 기업에 대해서 미얀마 투자위원회 허가 업체 또는 미얀마 경제특구 진출업체와 같이 면제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약 3주 정도 다이카 등록업체들은 외환 송금이 완화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7일에는 긴급 미팅을 가지며 한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외환 송금과 같은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선 건별 승인 시스템 대신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허가, 승인 기간이나 절차에 대해서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수입 허가서에 대한 해결책, 물류업체들의 달러 송금 완화, 미얀마 바이어의 한국 송금 이슈, 미얀마 투자위원회 세제 혜택 기간을 비운영 기간만큼 연장, 공단 정전 개선, 영화 상영 시 한국어 자막 삽입 허가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감사와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고 통합 승인에 대한 검토와 각종 허가 승인에 대한 표준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ODA 또는 EDCF 사업 리스트를 제출하면 면제 대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합니다. 수입 허가서와 관련하여 30일, 45일 이슈에 대해선 변경이 어려우나 개별적으로 검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 투자위원회 세제 혜택 기간에 대해서도 미얀마 투자위원회 모니터링 부서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4.3 조치 관련 미얀마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은행 김창우 법인장이 두 번째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거주자의 모든 외환 수익은 1영업일 이내로 고정기준 환율 달러당 1,850자수로 통화로 환전하도록 명령하고 4월 4일 해외 송금 시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3 지침 예외 대상 발표 이후 5월에는 각 은행의 예외 미적용 고객에 대한 외환 잔고를 환전하도록 지시하며 처음에는 외환 잔고의 5%를 강제 환전하도록 하면서 잔고의 30%, 40%로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외환감독위원회에서는 은행의 외환 매도 금액을 배분하여 지침을 공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6일 외국인 지분 10% 이상 업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예외 적용을 하면서 한인 기업들이 해외 송금도 가능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7일 해외 송금 승인 대상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서 모든 해외 송금은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외국인 지분 10% 이상 기업에 대한 면제 명령도 철회하고 다시 한인 기업들은 외환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혼동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영외대출 상환 목적의 해외 송금도 금지가 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발표자의 발표 이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애로사항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